남양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2위를 공개합니다.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다. 그 남의 폰을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이잖아. 영물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유코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유코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유코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코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본인의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남양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모모의 철규. 공포로 물들인 모모의 줄다리기.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가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도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다는 신호였던 걸까요?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한 괴담.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그 괴담 못 들어봤어? 어떤 사람이 줄다리기 하다가 팔이 뜯겨나갔다잖아. 아무리 그래도 팔이 어떻게 뜯겨요? 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 줄다리기 괴담은 단순 괴담이 아닌 실화였습니다. 네? 실화였어요. 1997년 10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광복절 행사에서 타이베이시와 시 문화재단은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800명씩 두 개조로 나뉘어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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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내 팔! 땅이 금세 핏빛으로 물들면서 사람들의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경기가 과열되면서 약 25,000kg의 힘이 발생. 두께 5cm의 나일론 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졌고 그 충격으로 가장 앞에 서 있던 두 남자의 팔이 절단됐습니다. 야,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비극적 사건이 괴담처럼 퍼져 대만에서는 한동안 줄다리기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비단 대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1995년 독일, 끊어진 밧줄에 맞아 부세 소년 즉사. 2022년 인도네시아 줄다리기 줄에 끌려 여성 사망.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괴담보다 더욱 공포스럽고 소름 끼치는 피해 줄다리기 사고 실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볼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 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정거.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피해간 기묘한 선택. 근데 여러분 슬슬 당 떨어지지 않습니까? 달달하게 오랜만에 캔커피나 마시면서 다음 기묘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 마셔요. 캔커피, 하지 마. 안 마셔. 나 캔커피 싫어해. 안 마셔 안 마셔. 진짜 이 앞에 편의점에서 막 사온 거예요. 예. 이 뚜껑은 안 딴 거. 안 먹는 건 옵션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 이거 뭐 정한 건데? 그냥 뭐 매번 먹는 캔커피입니다. 그럼요. 맨날 먹는 그거예요. 매번 먹는 그거예요. 걸려들었어. 아, 뭔데? 만약 저처럼 이렇게 누군가 친절하게 음료를 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이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대로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 고양이 같아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권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오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